10주차 걸쳐가지고 정말로 그 사업 계획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는 게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지 자신감 있게 PT도 하고 또 사업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단지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론적인 건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안에 채워 넣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사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이 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현혹하게 쓰는 게 PPT 뭐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용을 또 뭐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형식이 너무 이렇게 포맷에 맞춰 넣다 보면은 나중에 내용이 부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내가 그 사업 계획서의 단계별로 내가 아는 내용들을 최대한 완성하게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레이아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뭐 보고서를 만들든 아니면 내가 출판 책을 만들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접근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거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제가 리얼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제가 만약에 처음에 정부 지원 사업을 내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부터 하느냐?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취지. 취지를 읽어봐요. 거기서 취지를 읽어본다. 네. 취지를 읽어본다. 또 서식을. 내가 과제를 하나 만드는데 처음에 내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펴놓고 거기다 적어 넣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죠. 뭐부터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네? 구상. 맞아요. 구상. 구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적법한 사업을 선택했는가? 적법한 사업을 선택했는가? 그러면 적법한 사업인가? 또 맨 처음에 그 사업 공고가 뜨잖아요. 네. 그럼 공고문 다운받아서 그거 먼저 읽어봐야 되는,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공고문의 그 취지, 예. 목적, 예. 이런 목적을 먼저 보는 거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디어 관리. 자, 그래서 이제 그죠? 만약에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든 출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처음에 뭔가 첫 스텝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처음에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처음에 막연해요. 뭘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막연해요. 그죠? 그러면 그 막연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요, 제 같은 경우는 MS 워드나 HWP를 그냥 한 장을 그냥 먼저 이렇게 띄워요. 그리고 뭐부터 하느냐? MS 워드 하면 뭐부터 하냐면 디렉토리를 만들어요. 디렉토리가 뭔지 알죠? 폴더. 그 탐색기에 들어가면 뭐 요렇게 생겨가지고 폴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폴더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처음에 프로젝터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자. 그 프로젝터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는데
그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정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자료를 게더링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게더링하고 정리하는데 이런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자료가 막 중구방구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프로젝트명을 딱 만들고 그 프로젝트명이 나오면 그 프로젝트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까요? 예쁘게. 예쁘게.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육하원칙에 따라서 부여를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왜 좋냐 하면 나중에 솔팅이 돼요. 탐색기가 검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 딜렉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딜렉토리가 회사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같은 경우는 C나 D 드라이브 있잖아요. D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D 드라이브에 만약에 하면 처음에는 뭘 하냐면 그 위에 이제 박남규라고 제 개인 딜렉토리가 있고 그러고 여기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겠죠. 만약에 하면 호수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제가 관심사가 있는 활동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한국벤처창업학회 이게 저희 하나의 그 일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제 개인, 이건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학교, 그 다음에 제가 벤처창업학회 또 뭐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호서대회하고 벤처창업학회 별개로 저는 강의가 제 주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정부과제 심사 또 돈이 수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멘토로서 그러니까 정문에서 예창, 초창을 통해서 제가 멘토링을 통해서 또 수입이 또 한 팀당 수입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로 월 제가 몇백 받고 멘토로 또 몇백 받고 강의로도 몇백 받고 학교에서도 월급 몇백 받고 벤처창업학회는 제가 돈은 업무 심사하는데 한 건당 2만 원 받고 또 뭐가 있냐면 컨설팅이 또 있어요. 컨설팅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내 먹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습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돈 들어오는 딜렉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또 제가 하는 게 또 회사가 있어요. 제 명의가 아니지만 다른 회사,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뭐 또 여기 투비벤 뭐 이러면 이게 제 수입이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하던 회사가 또 아톰 로봇이라고 있어요. 아톰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는 로봇 앤 디자인이라는 회사에 또 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과제를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여러분이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회사 여기가 여러분의 회사예요. 만약에 있으면 비아무개 해가지고 여기 김 누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 산놀농원이다 그러면 여기 산놀농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딜렉토리가 또 이렇게 또 있겠죠. 이제 산놀농원에서 제 같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로봇 회사가 있을 때 저는 제 재료를 구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로 저는 딜렉토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 원재료 구입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구매, 그 다음에 여기는 식재,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 여기는 판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와 관련 없이 이제 정부과제 지원 사업, 뭔가 지원을 받는 거,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또 쫙.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1 언더바, 2 언더바, 3 언더바, 4 언더바, 5 언더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한눈에 내가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쫙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사업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과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6학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과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 날짜를 저는 먼저 적으면 과제가 처음에 내가 시작한 과제의 날짜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는 2020년이면 2020 안 적고 2020년이면 20년. 그다음 오늘이 6월 10일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과제 내용을 딱 적는. 어때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 산돌로문에 내가 이렇게 해보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내 개인이면 개인의 그 딜렉토리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개인 딜렉토리에도 내 개인, 이 회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이 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매, 식재 관리인데 관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세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딜렉토리.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어때요? 구분이 짝짝짝짝 되죠. 그걸 우리는 그룹핑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솔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뭔가 주제를 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첫 사업 계획서를 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업 계획서의 모든 구성 요소, 그냥 이것만 잘 해놔도 나중에 거기서 그냥 다 뽑아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그 딜렉토리 정리가 안 되면 내가 회사 재무 상태는 어디 가서 보지? 또 재무 상태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내 회사 재무 상태를 일부 딜렉토리 관련해서 쫙 보면 나오는데 이런 게 평소에 안 돼 있으면 사업 계획서가 되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붕뜬 느낌? 그래서 막연하게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사업 계획서로 일치를 1대1로 해놓으면 이 사업 계획서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한 번 작성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사업 계획서와 내가 하고 있는 거의 현재 상태를 매칭을 해서 업버전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사업 계획서는 뭐냐면 회사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는요, 이 사업 계획서는 회사의 이력서다. 회사 이력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여러분 사업계획서 하나 정부 지원 사업 만드시죠 하고 나서 그 제가 만들어 줄게요 하면은 회사 이력서를 내가 만들어 준다는 건데, 그럼 사장님이 만드는 거하고 그분이 만드는 거하고 내용 질이 누가 좋겠습니까? 사장님이 만드는 게 내용이 더 좋죠. 형식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 이제 내에서 어떻게 가냐면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프로젝트 여기 오늘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사업 계획서 만들기 돼 있어요. 사업 계획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딜렉토리가 있어요. 이제 사업 계획서에 내가
먼저 양식 같은 거, 참조 자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사업 계획서를 드십시오. 드시면서 자료 해가지고 자료 이거 주제가 되는 사업 계획서 내에서 사업 계획서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양식 이렇게 해놓으면 자료 응답과 양식은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자료야. 자료 해가지고 타 사업 계획서. 다른 사업 계획서인데 다른 사람들의 그 사업 계획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사업 계획서 다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다 다 집어넣고 여기다 막 전부 때려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내 사업 계획서의 구성 요소 중에 만약에 뭐 여기 또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그럼 기술 해가지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기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쫙 나오겠죠. 그리고 나중에 만들다 보면 이거하고 중복이 되죠. 자료라는 걸로. 그런데 내가 이게 한 수십 개가 돼. 그럼 나중에 그 보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자료 밑에 또 이걸 두 개를 딜렉트 누르면 자료 밑에 이게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경우의 수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한 10개에서 20개 이렇게 돼버리면 요 앞에 이게 하나의 딜렉토리가 돼가 또 여기 자료 안에 자료라는 딜렉토리 안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해가지고 요 밑에 양식 자료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 이런 식으로 그냥 드래그가 집어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자료 안에서도 또 이게 또 자료 안에 양식도 세분화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제별로. 그럼 이게 점점 뭐랍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요 부분이 하나의 자기 DB가 됩니다. 이런 게 되면은 그래서 뭐냐면 내가 갖고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프로세서별로 딜렉토리를 이렇게 쭉쭉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내가 회사는 적지만은 벌써 대기업 규모로 벌써 어떻습니까? 부서들이 다 있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가 만약에 커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비례해가지고 내가 다 못한다. 그럼 이 부서가 하나의 큰 조직으로 또 분사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하게 만든대. 이 부분은 너가 관리하고 그 사람 맡기고. 그럼 관리 부서가 또 커지면은 관리의 사람이 한 사람이 고용되면 그 부분은 그 사람한테 이 딜렉토리를 관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어때요? 딱 포커싱이 되죠. 다른 거 없어. 이 딜렉토리 있는 그 내용 범위를 네가 보고 그 범위 내에서 너 일을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직무 범위가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회사 커지면 직무가 되는 거야. 과업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판매가 커지면은 그 판매만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중에 관리는 이 판매만 업데이트 그 사람 또 카피해가 패스트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전부 다 오픈할 필요가 없고 요 딜렉토리만 카피 앤 패스트 해주고 네가 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너의 일이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는요 이 회사 이력서는 이건 체계거든요. 시스템 이거를 구성이라고 하고 이 체계를 이렇게 똑같이 한 사람이 하더라도 머릿속에 그 딜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벌써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창업하고 그냥 딜렉토리 하나에다가 있는 것부터 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하고 사업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 머릿속에 회사 체계를 먼저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커 나가는 거지. 내가 이런 내 자신의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업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단순히 뭐 그냥 그 종이 문서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사업을 플래닝하는 겁니다. 그 플래닝한 거를 문서화 시킨 거예요. 사업 계획서는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킨 게 사업 계획서고, 나 사업 계획서에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엑스레이 사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관점을 만들어 드리는 게 사업 계획서는 단순히 그냥 뭐 하나 제안해서 받기 위한 문서가 아니고요. 하나의 내 사업의 엑스레이를 10번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는 사업을 플래닝 하는데 문서화 시킨 겁니다. 그죠? 비즈니스 플랜 다큐멘트. 이 안에 모든 사업 계획서가 다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뭐부터 하냐? 사업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기 전에 사업 아이디어를 먼저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시켜줘야 될까? 첫 번째가 누군가가 내 사업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후가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후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객이 있고요. 하나는 나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쟁자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있냐면 내 내부의 직원이 있어요. 그죠?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까요? 투자자들. 나에게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이 후를 생각할 때 항상 사업 계획서는 저 네 가지 관점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니까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경쟁자 대비 내가 사업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건 비용적인 측면이에요. 원가를 절감을 경쟁자보다 잘 하는 게 사업의 핵심입니다. 똑같이 만드는데 돈 많이 들여가 만드는 거, 그거는 사업의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경쟁자 대비 비용을 줄이는 게 우리는 이걸 기술이라고 해요. 당신이 기술이 있냐 없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술은요, 단계를 줄이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죠? 직구매하고 직판하잖아요. 중간에 그런 마케팅 비용을 줄이든 뭘 줄이든 간에 반도체, 인공위성 모든 게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뭐냐면 그 국가에서 그거를 만들었더니, 인공위성을 만들었더니 1조 2천억이 드는데 민간에서 만드니까 3, 4천억이는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게 기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정의할 때 기술은요, 다른 거 없어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줄이는 걸 봤더니 무엇이 지배를 하더라? 무엇이 지배하냐면 경험이 90%. 해본 사람만이 기술이 생기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책 보고 한 거는 10%밖에 안 돼요. 특허도 10%에 들어가요. 특허 기술 이전했다? 그러면은 비용이 줄어들까요? 아니에요. 기술만 이전했다고 해가지고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까지도 갖추고 와야 돼. 그래서 결국은 현업은 누가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기술이라는 거는 비용을 줄이는 건데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직원이 기술자로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사관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인사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인사는 과학입니다. 어떤 과학?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게 무엇을 기반으로 동기를 만들어내는가? 매출을 얼마나 했을 때 너한테 인센티브를 받게. 또 뭐가 있어요? 비용을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받게. 또 뭐가 있어요? 뭐 그 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동기라는 거는 결국은 이걸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추동해서 따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건요, 결국은 기술인데 그걸 하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 매출이 얼마일 때 너한테 인센티브를 줄게. 그 다음에 비용을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줄게. 또 투자를 받으면 또 인센티브를 줄게. 주식으로.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복지, 그죠? 복지 이런 걸로. 이게 다예요. 근데 매출, 비용, 주식, 복지, 그 다음에 뭐죠?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월급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모든 걸 다 합해서 연봉으로 해가지고 얼마 줄게. 고용. 이 복지가 고용이죠. 고용보험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사실은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면 거기다가 0.25, 0.3을 더 곱해야 되잖아요. 많게는 0.5를 곱하거나 대기업 같은 경우 2배로 곱해요. 그 사람 100만 원을 주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복지 비용 저 부가적인 거 다 합해가 1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 케이스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죠? 복잡하죠? 그런데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게 폼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이 외부와 내부의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이라고 해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볼게요. 자, 이 고객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죠? opportunity, 기회.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고객이 있다는 거는 매출이 있다는 거는 시장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기회라고 해요. 반대가 뭐죠? 위기죠. 우리가 위기가 있다는 거는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 기회가 있다는 거는 갤럭시 S 시리즈로 해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위기라는 거는 안 사주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와 위협은 뭐냐면 고객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앞에 거를 위기라고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영어로 기회를 opportunit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뭐라고 하죠? 슬래턴. 협박당하는. 자, 근데 경쟁자들이 우리가 기술 비용이 있으면 뭐죠? 그걸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그걸 우리는 장점이라고 합니까? 강점이라고 합니까? 장점이라고 해요? 강점이라고 해요? 강점. 상대적인 걸 우리는 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기술이 경쟁자 대비 있고 없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스트렝스, 이거를 우리는 강점이라고 해요. 강점. 상대방보다 우리가 못한 걸 약점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볼게요. 지분이라는 게 있고 투자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람이죠. 사람, man. 이걸 뭐라고 하죠? man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원이라고 해요. 맞죠? 사람과 돈이 있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다가 또 뭐가 더 추가돼요? 토지. 땅이 또 옛날에는 농경사회는 하나의 자원이었어요. 6차 산업의 특징이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를 장점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원과 관련이 있어요. 리소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 하시죠. 네. 저것도 없어요.